네,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 위원이시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기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셔서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네, 바쁘시죠? 장윤선 기자만큼 바쁜 분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바쁘지 않습니다. 그 소추안이 무산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 오늘 의원님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그래도 한겨레 경향의 신문을 보면서 이 명단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마치 을사오적을 기억하듯이 저희가 105인의 이 명단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각인이란 말이 있죠. 각인. 예, 각인을 시켜야 뼈에 되겠죠. 새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탄핵안을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렇게 상황을 마감할 수 있는지 불성립을 시켰죠. 그렇죠. 소송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인용, 기각, 승패 이렇게 따지잖아요. 네. 근데 각하라는 판결이 있어요. 각하. 아예 문전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못했다. 경기장에 출입도 못한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살라미 전술을 쓰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짜리로 회기를 쪼개가지고 매주 목요일 올려서 토요일 날 의결 절차를 밟는. 살라미. 그렇습니다. 목토 전술입니다. 목토 살라미 전술. 목토 대국민 항쟁이죠. 대국민 항쟁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될 때까지 계속하면 우리 몇 번 해야 됩니까, 의원님? 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나 또 지도부에서 크리스마스 전 끝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오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수사기관들의 수사의 어떤 그 속도와 지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까지 지금 참전을 했고 지금 대혼란입니다. 수사기관에. 근데 그 혼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사권은 분명히 경찰에 있습니다. 국수본. 경찰 국수본 오늘 특수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경찰도 분명히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데 검찰이 지금 검찰청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또 소위 수사범위 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소위 관련 사건이라는 미명으로 즉 직권남용은 뭐 딱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그것을 수사하다 보니 내란의 혐의를 발견했다. 이런 경우는 수사 중단하고 그럼 수사권 있는 경찰에 넘겨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 제가 장관 재직할 때부터의 그 검찰이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를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현직 대통령의 자기들의 총수, 자기들의 선배를 대상으로 그 논리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게 참으로 역사가 이렇게 빨리도 급변할 수 있을까, 급반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까지 이첩해라 하는 이 상황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실체적 진실 발견,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어도 내란죄의 의율과 구속각이 구속각도 구속각이 저는 확실해졌다. 트였다. 구속각이 확실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 주신 대로 구속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긴급체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행범이 지금 계속 그 국정 운영에 이제 사령탑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지금 달러 값이 1,500원까지 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지금 빠져나간 돈이 7천억 불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어쨌든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앉아가지고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장 박선영 의원 했죠. 그리고 또 국정원 홍장원 1차장 빠진 자리에 오홍용 또 넣었죠. 그리고 또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이따 이제 박지원 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이상민 장관 사임시켜가지고 국정원장 보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일단 직무정지가 안 되면 체포 형태로라도 일단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긴급 체포하겠습니까? 세 기관 중에. 긴급 체포를 굉장히 많이 나가셨네요.
아니, 예. 나간 김용현 장관 부터 할까요? 예, 김용현 전 장관부터 얘기를 하면 예. 김용현 장관은 일종의 검찰을 도피처로 예. 삼을 생각 아니었던가. 그 도피가 수사에 이런 협조하면서 네. 꼬리 자르기, 네. 대통령에 대한 꼬리 자르기, 자기가 다 안고 가는 뭐 그런 형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자진 출석해서 나 긴급 체포해 주시오 해서 네. 긴급 체포 새벽에 되고 예. 이제 검찰의 신병이 확보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용현 입장에서는 검찰과 내고를 예. 소위 이제 딜을 하는 그런 예. 것도 있을 수 있고 꼬리 자르기도 있을 수 있고 예. 김용현 말 중에 워딩 중에 예.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 대통령의 의지,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다 물고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건의한 건 맞는데 대통령의 의지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아유, 대통령의 예. 뜻, 의지 예.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김용현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예. 무조건 대통령은 예. 공동정범이고 수괴가 되는 겁니다. 예. 내란죄의 수괴가 예. 되는 예. 거고 내란죄의 수괴가 되는 이상은 구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영장 청구하면 그대로 나오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윤석열을 체포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돼야 되고 네. 소환이 돼야 되고 예. 소환에 응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예.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쇼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네. 저는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머지않아 진행된다 이렇게 머지않아 보시면 진행될 거. 예. 그럼 다시 또 본래로 예, 돌아가서 제가 제일 그 황당했던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일종의 이제 자진 출두 형식의 긴급 체포 뭐 이런 게 워딩이 나왔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난 그 밤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이 있던 로펌에 뭐 변호사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자진 출두 형식으로 당신 나오면 뭐 좀 일종의 모종의 딜 같은 게 검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말씀 주신 대로 김용현이 이제 수사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는 사실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 안에 들어가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금 특수단장을 맡았는데 그 이분은 뭐 쭉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상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후배고 서울법대. 예, 그리고 서울법대 후배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진형구 뭐 박순용 씨. 예, 박순용 전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진형구 검사장 술친구 도표공사 파워 유도의 예, 특별검사였던. 그러면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잘 해석해야 되죠. 네. 지금 말씀 다시 드리면 예. 저도 이거는 그냥 직권남용으로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꼬리 자르기, 직권남용이 돼야지 꼬리 자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란 아까 제 내란이 되면 김용현이 내란이 되면 윤석열이 내란 공범이 되는 거 수괴가 되는 거는 예. 피할 수 없는 예. 로직 예. 논리거든요. 예. 법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내란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빨리 구속시키고 털어버리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내란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도 지금 내란 네. 피의자로 예. 검찰도 피의자로 예. 그러면 윤석열까지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방으로 네, 자동방으로 예. 이것이 일종의 협상을 해서 딜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건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탄핵이 부결되는 그날 지난 토요일에 대국민 항쟁의 수준과 규모와 정도와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한 아유. 그걸 보면 예. 그 변수가 시시각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건 모든 국가기관 특히 뭐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임하고 있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한동훈 대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 박세현 고검장이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 후배, 서울법대 후배, 뭐 출생은 경북 김천 사람이고 구미라고 하던데. 구미인가요? 예, 구미 김천. 예. 뭐 아무튼 그렇고 예. 제가 장관 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예. 서울 고검장 박세현에게 이렇게 이 특별수사단 수사본부장을 맡긴 것은 뒤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 뭐 또 법률적인 백그라운드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런 시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국민 민심의 이 변수를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에 왔고 두 번째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다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것을 직면할 것이 아니라 조직을 보호하는 이때 조직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중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들어가 봅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직무를 배제시키겠다. 직무집행 정지를 네. 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굳이 탄핵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결국은 탄핵이라는 카드,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면담에서. 면담에서 그게 그러니까 어디냐면 윤석열과 한동훈 면담에서. 윤석열 예. 6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총인데 예. 그 국민의힘 예. 12시간 마라톤 의총을 했어요. 했잖아요. 예. 이 중간중간 사이에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지금 오후 예. 초경에 예. 단독 비밀 회담을 예. 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을 했을까? 예. 그것은 저는 탄핵이라는 카드 나로서는 탄핵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오전에 한동훈 대표 워딩으로 탄핵 찬성 얘기가 나왔다가 오후 들어서 사라져요.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탄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고 네. 거기에 대통령이 손을 드는 겁니다. 예. 그 뒤에 의총이 또 진행이 됐는데 오후 추경호 대표하고 박정아 비서실장, 한동훈 예, 대표 맞아요. 비서실장이 함께 네, 용산을 들어갔습니다. 갔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만났죠. 맞아요. 그것이 구체적인 안을 들고 간 거죠. 그게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예. 7시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계속 의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의총이 끝나는 시간이 거의 11시 맞아요. 예. 이후인데 그 직후에 나온 기사가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은 유지한다였습니다. 예, 유지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통령이 10시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예, 중요한 2분짜리. 것은 대통령의 담화 중에 개인 한동훈, 개인 한덕수 실명 언급이 없습니다. 네. 없고 당과 정부는 자기입니다. 네. 아하, 나 정부는 자기입니다. 정부는 한덕수가 아니에요? 한덕수가 아닙니다.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 한동훈의 법리 싸움이 있는 겁니다. 법리 예, 싸움이 법리 싸움이 있었던 건데 대통령은 거기서 당과 정부의 국정에 관한 것을 협의한다.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만납니다. 직후에. 네, 만났어요. 만났죠? 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예. 그러고 나서 공동 담화를 합니다. 예. 이것도 공동 담화는 다른 시간에 했잖아요. 네. 공동 담화는 그 다음 날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날 그렇죠. 했던가? 어제 했죠. 어제 했죠. 예, 어제. 우리가 하도 일이 이거 많으니까 중요합니다. 예, 어제 했습니다. 했어요. 어제 했는데 어제 11시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일단 두 담화는 한동훈 대표는 처벌받아야 돼요. 한동훈 처벌받아야 돼요. 처벌받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위헌 위법이에요. 위헌 위법. 탄핵과 스스로 하야 외에는 대통령이 무슨 교통사고에서 의식불명이 된다. 이것은 사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헌법상의 그것이 됩니다. 직무정지 요건이 됩니다. 그 외에는 탄핵. 이게 그래서 헌법 수호 절차라는 겁니다. 탄핵이라는 절차 외에는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관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면 교통사고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시 미끌미끌하게 법률적 책임을 질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이 서준 잘못이 있어요. 공동으로 서준 잘못.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두 사람이 공동 담화. 여당 당대표를 세워서 대국민 공동 담화라는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자신이 주 1회 이상
총리와 회동을 하면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생기겠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외교까지 뭐 다 챙기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점은 한동훈 대표의 그 담화 중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없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 담화문 중에 나는 법적 정책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예.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실명을 대통령 담화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실명을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 내가 완전한 위임을 한 거 아니다라고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윤석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대신 압박에 의해서 당의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법적 정책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거고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생각한 직무 배제 그것은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패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제 있었던 오전 11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실권자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외교 국방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그 권한을 국정의 권한을 행사할 일은 없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오후 2시에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가 국무회의를 안 하고 간담회로 바꿨어요. 위헌 위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은 위헌 위법이 되니까 간담회로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렇죠.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은 빠지고 사실상 이제 이선 후퇴라는 기이한 표현을 썼는데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이선 후퇴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선 후퇴라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선 후퇴를 하고 마치 본인이 내가 대통령인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정이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동을 하겠다. 네. 원래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회동을 하는데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은 취소를 하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례회동을 해서 모든 국정 운영을 뭐 책임지겠다. 실제로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예, 뭡니까 이게? 결국은 탄핵 카드, 탄핵을 할 것처럼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겠다.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교통사고 나서 뻗는 거 외에는 말 그대로 탄핵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대통령 스스로 하야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탄핵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슨 말일까? 탄핵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카드를 탄핵할 것처럼 활용해서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해놓고 수사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 시그널. 그럼 뭐냐? 검찰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비대위원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지금의 국면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배제하겠다. 정지시키겠다. 국정관여를 배제시키겠다. 외교를 포함해서 이 얘기의 근거는 검찰 권력인 겁니다. 이 정부가 검찰 독재 정부라는 것은 많이 다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을 그렇게 해왔고 최종적으로는 한동훈의 당권을 주고 탄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맞바꿔 먹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탄핵 카드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뭘로 검찰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즉 든든한 뒷배는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개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벌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연동되어 있지 않냐. 왜냐하면 633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2심 항소심 재판이 2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 대표가 저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예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에서. 근데 어쨌든 유죄라고 그 단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본인이 대선 출마하는 이런 각을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이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바로 국민 민심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힘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고 또 민주당은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 몰려드는 성난 국민의 목소리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층들의 이 목소리는 상상 외입니다. 참고로 그 이번 주가 대학 기말고사거든요. 네네. 애들이 기말고사 때 잘 안 움직이는데 다 쏟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뭐 벚꽃 대선이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니 뭐 이런 등등은 다 지금 뭐 그 얘기를 한 것이 지금 김태호 의원이죠.
김태우 의원에게 한동훈 대표가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아니, 일도 없다고.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다 짐작이에요. 네, 짐작이고 맞아요. 네.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순진한 생각이에요. 네. 검찰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한테 이 내란죄라는 대한민국에 듣도 보도 못한 그 전두환 군사 반란 그때는 다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한 예,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검찰이 국정의 가장 핵심을 지금 꽂는다. 예. 이것은 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죄가 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는 뭐냐? 검찰 제일주의. 검찰 제일주의, 네. 검찰 조직 보호주의. 예. 이렇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들이 망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경찰이 뛰어들었죠. 네. 뛰어들었는데 경찰이 지금 초기 수사 단계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적 증거를 누가 갖고 네, 있냐입니다. 압수수색. 예. 근데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래서 통신내역, 받아갔어요. 예. 통신내역뿐만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쓰던 휴대폰. 휴대폰. 쓰던 휴대폰. 네, 쓰던 거. 김용현이 신병이 확보된 검찰에서 낸 휴대폰은 예. 가짜 휴대폰, 예. 바꿔치기한 휴대폰. 예. 이거는 맹탕이고요. 예. 맹탕이고 아, 진짜 휴대폰. 진짜 휴대폰. 예. 그리고 컴퓨터 예. 이런 것들을 가져갔어요. 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적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체가 더 센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공조수사하자 들어와라. 네, 경찰 거부했어요. 입장에서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웃기는 얘기죠. 예. 뭐 경찰 수사를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수사권은 경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세 주체가 지금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체포하라 구속하라 이거와 관련해서 세 주체가 경쟁하는 국면은 국민들에겐 좋은 것이다. 네. 공익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세 주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부터 수사기관은 이제 수사는 괴물이 된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일단 김용현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지만 기록을 확보한 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훨씬 더 수사가 튼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일 좀 난감한 상황이 되겠네요. 뭐 난감하다기보다는 공수처는 저는 이렇게 예. 권유하고 싶어요. 최해병 수사 지금 이 내란 수사 내란의 국면에 지금 온통 지금 이목이 집중돼서 그렇지 최해병 수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거기에 좀 전념하라 이런 말씀드리고 네.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원내대표 재신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본인은 사퇴 의사가 확고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추경호 대표도 사실은 조사 대상이에요. 수사 당연하죠. 대상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날 중요한 그 12월 3일에 그 의원들을 전부 당사로 집결하게 하고 자기는 네. 있고 그다음에 의원식 의장에게 네. 30분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네. 시간을 벌기 위한 건데 윤석열과의 통화나 이런 부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보여줬던 신임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예. 매우 강력하게 썼던 그 도구인 네. 것에 비춰보면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당으로 의원들을 소집한 거 그다음에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에 쟁점이 됐던 사안이 결국은 직무집행 배제라는 것이 탄핵을 원하는 것이냐라고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 네. 않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하고 다른 생각들로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최종적인 조합이 결국은 파견해서 안을 제시한 거고 대통령이 담화로 나온 거고 한동훈 한덕수의 말 그대로 대통령 배제 네. 선언이 나오고 예. 우리가 공동으로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 그런 것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이 아니라 계엄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한동훈 대표 처벌받아야 된다고 제가 예. 그랬는데 예. 그 대통령과의 그 6일자 오후 초에 만난 그 비공개 회동에서 무슨 얘기를 대통령에게 했느냐. 저는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에 대통령의 그 예, 담화문이 나왔는데 그 담화문은 교묘히 당과 정부라고 표현했다. 예. 네, 정부는 윤석열 자신을 얘기하는 자신이다. 거다. 아직도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은 그래서 거기서 정부를 한덕수라고 오해한 거 아니에요? 오해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완전 정신 잃을 정도로 이제 권력이 다 나한테 나한테 왔다. 현실 권력이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뭐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 실권자다. 내가 좀 국민들한테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들한테 좀 욕을 먹을지언정 예. 지금 욕 먹는 정도 아닙니다. 제가 예. 어느 밥집에 갔더니 예. 그 밥집 그 여사님이 예.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보다 한동훈이 더 미워. 미꾸라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예. 그럴 정도로 그러나 욕을 먹을지언정 현실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말 그대로 나라를 뭐 무슨 자기가 네.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 이미지 이분은 이미지 정치거든요. 예. 그런 이미지를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위헌 위법한 행위를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형국은 수사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아까 707 특임단장 예. 그 노상에서 하는 그 맞아요. 인터뷰 기자회견. 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 봤는데 예. 결국은 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실행자들이 예. 다 자기가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예요. 다 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전부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털어놓고 이제 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다 예. 그리고 징징 짜는 거예요. 예. 살려달라고. 예. 이런 형국에서 예. 뭐 수사에 대한 뭐 무슨 뭐 조율 뭐 무슨 협상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 수사, 그리고 두 번째 직무정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근데 직무정지를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사람이 현직에 있는 한. 앞서 이기현 의원들 설명해 주셨지만 계엄 선포가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일테면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기 직전 그 사이에 벙커에 내려와서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 계엄 빨리 그 병력 더 추가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들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계엄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뭐 앞선 인터뷰에서 제보 무인기 그 얘기까지 묶어서 저는 제2의 계엄 네. 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하. 광장의 열기가 두려움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 공포가 저들이 원하는 유혈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원인 제공자가 마치 우리 광장의 성난 우리 국민들이 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2의 계엄은 경계해야 되겠으나 그것은 책임 있는 우리가 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거 말고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탄핵 절차가 있지 않으면 네. 불가능한 겁니다. 설사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든 경찰이든 체포를 해서 뭐 긴급 체포가 되든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규정상으로는 대통령의 구속이 당연히 직무가 정지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아, 그래요? 없습니다. 예. 구속이 해석상으로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리 혹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설입니다. 학자들의 학설에 불과합니다. 학설에 불과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거야 당연히 학자들이 다 그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속이라는 사태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사태가 오면 우리가 매주 하는 아까 살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매주 하는 탄핵 절차에 완전히 탄력을 붙여서 그 경우는 국민의힘이 절대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이라는 사태가 들어오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 결론이라는 거 그래서 벚꽃 대선이 뭐 이런 얘기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탄핵 절차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탄핵만이 유일하게 헌법 수호적인 해석이고 탄핵만이 유일하게 대통령의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가장 합법적으로 종료를 시키는 그런 절차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총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지난 토요일에 100만이 모였습니다. 100만이 모였고 이번 주에 또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전국에서 국회로 집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탄핵안이 유일한 해법이고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가 있으셔서 지금 또 바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한한 야합이라는 게 그렇게 공고한 체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특히 수사의 경쟁 체제가 도입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다, 네. 잘된 일이다. 그리고 검찰이 내란죄로 대통령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예.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예. 경찰이 신청하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 통신조회 영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병 소환 이런 등등에서 검찰이 말 그대로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네. 자가당착을 범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별개의 수사를 하지만 사실상 공조수사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니까 그것이 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 결론이 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 이번 주에 탄핵은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도 잠시 후에 또 국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